산불 피해지인 고성 지역 교육 공무원들이 타 지역으로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속초 고성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한 범국민적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시기에 진행된 연수, 아쉬움이 크다는 반응입니다. KTX 만종역에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와 철도시설공단은 책임 공방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 단체가 해외 연수를 위해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취재진이 관련 문건을 입수해 분석해봤더니 일정과 장소, 인원까지 모두 기존 계획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트법 종료가 6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낙후된 폐강 지역에 활기를 가져올 사업에 대해 지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산불 피해지인 고성에서 교육 공무원들이 타 지역으로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 공무원과 소상공인들이 속초 고성 산불 피해지를 돕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시기에 아쉬움이 크다는 반응입니다. 보도에 신강현 기자입니다. 지역 내 교육 공무원 43명이 12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파주와 가평, 강원도 춘천에 연수를 떠났습니다. 첫날 일정은 경기도 파주 임진각을 둘러보고 저녁에 청년 토론을 개최합니다. 둘째 날은 경기도 가평 아침고요 수목원을 방문하고 춘천에서 물레길 카누 체험을 합니다. 이에 앞서 10일에는 37명의 일선학교 행정직 공무원들이 하루 일정으로 가평과 춘천을 다녀왔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기연수라며 연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 행정직 공무원 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정기 연수 장소를 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청 연간 계획에 의하면은 교육 행정직 공무원들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고 또 그다음에 이제 안보 체험이라든가 또 문화 탐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워크숍을 갖도록 돼 있어요. 숙식비와 교통비 등을 포함해 1인당 30만 원을 잡아도 2,4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해당 교육청은 정확한 예산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공무원들이 민감한 시기에 타 지역으로 연수를 떠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강원 산불 피해에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타 지역으로 연수를 떠나 아쉬움이 크다는 반응입니다. 이쪽에 와서 많이 이용을 해달라고 지금 오라 하는 판에 여기서 나간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그거는 맞지 않죠. 요즘 현실하고는. 현재 타시도 시군 공무원들은 속초 고성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 각종 연수 및 워크숍을 도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국에서 동해안 관광지를 자발적으로 찾아오도록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커먼 데서 뭐 연주회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사실 개최하려고 그런 이제 연구 중에 있는데 외지에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다. 산불의 아픔이 채 가시기 전의 시점에서 피해 주민들을 보듬어야 할 공직자들의 지원과 관심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KTX 만종역이 생기면서 서울과 강릉이 보다 가까워졌는데요. 하지만 부족한 주차장과 불편한 대중교통은 KTX의 장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원주시나 철도시설공단이나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층 취재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삽니까? 경운기도 못 가지 아무것도 못 가 이렇게 대놓는 놈도 있어 미련하게. 도로 양옆으로 승용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평일 오전 KTX 강릉선 만종역 인근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 대로변까지 차량들이 차지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원주시도 이곳부터 유원교까지는 노상주차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마을 입구부터는 주차가 금지된 곳입니다.
마을 진입로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차량 한 대도 진입하기 힘든 상황. 마을 쪽으로 진입하는 터널 한가운데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길을 막으면서 교행은 물론 차량 진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혹시 그때 차 세울 데가 없으셔서 세우신 건가요? 차 세울 때가 그때 없었어요. 얼마나 여기다 지금 대구 가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3일 전에 된 것 같아요. 혹시 돌아오시는 건 언제시죠? 오늘이요. 취재팀이 어림수로 파악한 불법 주정차는 200대가 넘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고통은 만종역 인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아니 시민들을 생각하고 막 주차 쭉 쏴놓으니까 내 상질 같으면 저거 딱지 찌어가지고 벌금 한 20만 원 줬다만 매겨야 돼요. 아주 나쁜 놈들이야. 그저께도 여기다 한 요렇게 잘 막아놓고 네. 응? 오도 가도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 전화를 하니까 서울이 때요. 밤 10시에 온대.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 자가용 이용객들은 불법 주정차로 내몰리고 주민들은 불편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2018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KTX 강릉선 만종역을 이용한 사람은 66만 6천 명. 지난달에는 평일 하루 평균 2,200여 명, 주말에는 3천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의 30%가량이 자가용을 이용하더라도 차량 대수는 하루 900대에 달하는 겁니다. 하지만 만종역에 설치된 유료 주차장 면수는 180면이 고작입니다. 그나마 원주시가 노상주차장과 임시주차장 등 100면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말 같은 때는 한 3,000명의 이용객이 이제 넘는데 한 500대 최소 500대 정도는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이 구비가 됐었어야 되는데 한 100여 대 정도밖에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게 한 100대 정도 되고. 전문가들은 만종역의 대중교통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중교통이 아무래도 불편하다 보니까 다 차를 끌고 가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옛날에 뭐 원주역 같은 경우 뭐 주차장이 있었습니까? 얼마 몇 대 되지도 못했는데. 현재 만종역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은 2개 노선뿐입니다. 예,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도 문제는 배차 시간입니다.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15분 정도면 만종역에 도착하지만 배차 간격이 길어 열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1시간이 넘게 일찍 나와야 합니다. 배차 시간이 있잖아요. 한 40분, 50분. 그래서 이용할 수가 없어가고 주로 있잖아요. 시외 터미널 있잖아요. 버스 터미널. 거기는 배차 시간이 시내니까 51번은 완전 연주 시내 한 바퀴 돌고 탈 수가 없어요. 게다가 마중 나온 차량으로 인해 버스 차로는 침범당하기 일쑤입니다. 버스 기사들은 사고 위험을 호소합니다. 미세한 접촉사고는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기사들이 해결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그 사정을 아니까 회사 자체에서 그냥 수리해주고 마니까 그렇지 그 문제점이 참 많아요. 보통 많을 때는 7, 8대씩 사요. 그러면 버스가 솔직히 들어갔다가 나오기가 버거워요. 사정은 이렇지만 원주시와 코레일은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원주시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만종역을 건립할 때 교통영향 평가를 했는데 100대 정도, 100여 대 정도의 교통영향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교통영향 평가 잘못됐다. 철도시설공단도 뒷짐만 지기는 마찬가지. 당초 교통영향 평가 당시 필요한 주차 공간은 79면이었지만 현재 2배가 넘는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며 오히려 원주시의 대중교통 정책을 탓하고 있습니다. 만종역 접근하는 교통수단 이제 분담률이 버스가 한 6% 정도 되고요. 그리고 택시가 한 57%, 그리고 자가용이 한 37% 정도 됩니다. 버스나 지금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 승객들이 좀 적어요. 전문가들은 최초의 교통영향 평가가 맞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양기관이 협의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로 이제 떠밀기식이니까 양 기관이 합의해서 교통영향 평가를 다시 한번 올려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든지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그 당시에는 그랬으니까 지금 뭐 누구의 책임이다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원주시와 철도시설공단이 책임을 미루는 상황. 불편한 대중교통과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한 피해는 인근 마을 주민과 만족역 이용객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춘천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한 단체가 해외 연수를 위해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취재진이 관련 문건을 입수해 분석해봤더니 일정과 장소, 인원까지 모두 기존 계획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작 해당 단체 관계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 지역 한 단체 온라인 커뮤니티의 내용입니다. 회원들이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에 도착해 대마도를 돌아봤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춘천시로부터 보조금 600여만 원을 받아 지난 4월 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단체 회원을 포함해 모두 21명이 부산과 거제도, 일본 대마도로 역량 강화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이 단체는 법이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정한 단체로 보조금 지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가 보조금 신청과 정산을 위해 춘천시에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의혹이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이 단체가 춘천시에 제출한 문서입니다. 문서상에는 부산과 거제도 등 국내에서 1박 2일을 머물고 돌아오는 일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다녀온 일본 대마도 일정은 계획서와 정산서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량 강화 교육에 참가한 21명 가운데 9명은 단체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박 3일 일본 대마도로 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 춘천시에서는 역량 강화 교육이란 명목으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쓰자는 명목으로 이렇게 추진했고 회원 모집 과정에서 인원이 충족이 안 되니까는 갈 수 없는 일반인까지 포함해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지방재정법상 보조금 사업으로는 해외 연수를 갈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해외 연수를 위해 허위로 보고한 점을 시인했습니다. 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최소 인원을 맞추기 위해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을 모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해외 연수에는 시 보조금이 아닌 개인별 추가로 지불한 금액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인들한테 30만 원을 걷고 또 우리 자문위원들이 25만 원 줬고 해서 제가 200만 원 내고 해서 1,700 몇만 원 가지고 2박 4일 이제 대마도까지 가져왔죠. 춘천시는 해당 단체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사실 파악에 나섰고 혐의가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 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제정된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제 6년 후면 종료가 됩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낙후된 폐광지 경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폐광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센터가 이번 주부터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지역 쇠퇴를 막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가 영월군에 들어섭니다. 중앙정부와의 예산 협의 등으로 수차례 착공이 지연됐다가 추진 4년 만에 비로소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내년 11월까지 축구장 2개 정도 되는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영월군은 센터를 구심점으로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4개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차지하겠지만 관광에 대한 모든 기본 자료를 한눈에 보고 여기서 출발할 수 있다는 점. 관광객들이 손쉽게 갈 수 있는 걸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우여곡절 끝에 착공됐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매년 6억 원 정도 예상되는 운영비를 영월군이 어떻게 부담할지가 문제입니다. VR이라든지 전시품, 전시나 판매 같은 거, 기념품 판매 같은 거,
그러니까 수익 사업이 됐으면 뭐 전상품이라든지 와가지고 또 인근에 또 관광지가 있어요. 여기 청량 연계해가지고 학생들이나 그쪽에 해가지고 비대면 관광 홍보 효과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폐광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사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폐광 지역 개발 전담기구인 폐광 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을 위한 법안 개정이 발의됐지만 국회 파행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사업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다 기초지자체를 뛰어넘는 광역단위의 개발을 통해서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법을 제정한 제주도나 새만금처럼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폐광 지역의 쇠퇴와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5년 폐특법 종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폐광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지역에 관심이 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직접 투자를 결정한 영국 멀린사가 시공사를 기존 STX에서 현대건설로 변경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멀린사는 현대건설을 레고랜드 시행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본 계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는 멀린사 측에 STX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멀린사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될 경우 강원도가 기존 업체로 선정한 STX 건설과의 수백억 원대 위약금 소송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12일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피해 지역을 최문순 지사 권한으로 사회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기업 경영 안정화 등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는 해당 사고가 정부 과제 수행 중 발생한 만큼 국비로 피해 기업 복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재난 지역 선포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지만 불발됐었습니다. 이에 도는 강원도 재난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강원 테크노파크 내 사고지역 일원을 사회재난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피해 기업은 강원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특례 보증과 함께 생활안정지원 등 직간접 피해 수습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달 23일 발생한 사고 피해액은 입주기업 피해 180억 원, 강원 테크노파크 160억 원 등 340억 원 규모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도교육청이 원주 기업도시에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기업도시 내 갇힌 기업중학교를 개교한 뒤 학생 유입 추이를 분석해 고교 신설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교육청은 통합 불편등 입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고교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도시의 아파트와 주택 입주가 완료되면 약 3만 명 이상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이 개교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2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5% 이하로 훈방 조치를 받은 운전자는 총 192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오는 25일 이후부터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넘지 않아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면허 취소 기준은 0.08%로 낮아집니다. 처벌 수준도 강화돼 운전면허 정지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며 혈중 알코올 농도 0.2%를 넘는 운전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유통기한을 속인 견과류를 유명 홈쇼핑 등에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3년간 무려 100억 원대 규모를 제조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견과류 봉지 완제품에 들어가는 각종 견과류입니다. 제품에 들어가는 블루베리는 모두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완제품 7.1톤 중
1.4톤은 이미 시중에 판매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조일자 이 유통기한 설정을 그러면은 임의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제품에 준해서. 그러니까 업체는 블루베리 5.5톤의 유산균 가공 처리를 한다며 표시사항을 변조하면서 유통기한을 1년가량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표딱지만 갈아 끼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네, 우선은 그렇게. 이런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린 봉지 완제품은 약 1,400만 봉입니다. 이 밖에도 단가가 비싼 재료를 표기된 비율보다 적게 넣는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사 결과 견과류 완제품 3천만 봉지를 포함해 제품 총 623톤이 불법으로 제조됐습니다. 전 국민의 60%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많이 대량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그걸 빨리빨리 소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소진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유통기한이 점점 임박해지고 결국은 업주는 유통기한을 속이게 돼요. 도 특사경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유관상 큰 변화가 없어 모를 수 있지만 배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다며 곰팡이 독소에 의해 신장 독성 발생과 압류발, 생식기능 교란 등의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해당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를 추모하기 위한 발걸음이 도내에 설치된 분향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도당 회의실에서 이희호 여사의 분향소를 마련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문을 받고 있습니다. 11일에는 허영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당직자들이 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분향소는 금요일인 14일 저녁 6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6월 13일 목요일 우리도 저녁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만 맑은 하늘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볕이 가장 강한 오후 시간대에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춘천과 강릉 16도, 원주 17도 등으로 전날보다 3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 원주는 30도까지 오르겠고 춘천 29도, 강릉 27도 등으로 덥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토요일과 다음 주 화요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오지만 기온은 계속해 오르며 덥겠습니다. 영동 지역도 토요일과 다음 주 화요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들에는 구름 낀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맑은 하늘이 되겠고 파도의 높이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목요일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 공기질 무난하겠지만 하늘이 맑게 드러나는 만큼 자외선과 오존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됩니다. 일부 서쪽과 남해안 지역으로는 오존 농도 또한 나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13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8도, 충북과 전남 17도, 경남과 충남 16도 등이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8도, 전남과 충북 29도, 충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 높음 단계 예상됩니다. 전국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비 소식 없겠고 파도의 높이 또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